사람이 북이다. 재능 기부 미디어 북쇼TV 제 14회입니다. 오늘 북쇼TV에서 소개해드릴 저자분이시고요. 근데 먼저 이분은 그 호서대학교의 글로벌 창업대학원의 교수이시기도 하고 경영지도사 또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9월에는 문화로 창업하다를 출간하신 박남규 교수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예, 딱 첫 이미지가 예. 너무 멋지세요. 멋져서. 과찬이신데. 아니, 근데 예.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런 말씀. 그렇지 않나요? 저는 팬층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렇게 뭐 많이 들을 기회는 없었던 그러세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키도 예. 꽤 크신 것 같은데. 제가 1m 85입니다. 85세요? 예. 저랑 거의 2cm 정도 차이 나시나?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네. 그 우리 학생들이 많이 키가 이제 평균이 올라왔죠. 예전에 제가 나이가 어릴 때는 굉장히 큰 키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큰 키는 아니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 멋진 교수님, 예. 저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책 서브 제목이 문화로 혁신 방법론을 제시하는 문화 창업 마케팅. 예. 어떻게 보면 그 책 전반적인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 창업 문화의 혁신으로 창업하라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됐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좀 문화, 예. 이런 핵심적으로 좀 뭐라고 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문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일반인과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네. 어떤 관점이었냐면 문화라고 하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8대 문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음악, 미술, 뭐 연극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만화 네. 뭐 이런 8대 문화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이 문화 창업 마케팅이라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네. 이제 학술적으로 제가 논문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대부분이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좀 가지고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문화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 방식을 지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환경이 저는 문화라고 모든 환경이 모든 문화다. 환경이 문화다. 네. 근데 그걸 조금 더 이제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생각 방식과 그 다음에 그러한 무형의 생각 방식과 그리고 유형의 그 생각의 그 방식 습관의 결과물로서 보여지는 우리의 그 양식 네. 이런 옷을 입는 양식이라든지 문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양식과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의 그 미적 결과물들이 전부 이런 어떤 유산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문화라는 것은 생각의 습관과 습관의 결과물로서 양식 또는 문화유산을 우리는 문화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문화는 그런 뜻이다. 예. 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로 어떻게 보면 창업 문화의 혁신으로 네. 이렇게 창업을 하라는 내용 같은데 예. 그 문화를 만들기가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문화 창업 마케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이 문화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생각의 방식의 그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의 그 결과물인데 그것을 잘 보면 새롭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비틀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힌트가 우리의 그 문화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물고기로 말하면 네. 물고기가 어디로 갈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생각의 습관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습관을 알면은 조금 벗어나서 다시 제시하면은 그게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문화라고 하고, 신문화. 예, 네. 신문화라고 하고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 가장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체감하실 수 있는 게 네.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봅니다. 스마트폰.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 예전에는 2010년도에 이 KT에서 애플 아이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 내 손 안의 PC
스마트폰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어땠냐면 모든 것은 하드웨어 종속적이었어요. 네. 우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기를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카메라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DSLR이라는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됐고 네. 그다음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MP3 플레이어를 우린 구입을 해야 됐는데 이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앱을 깔면은 다 이 스마트폰 가능하죠. 위에 네. 이제는 뭐 DSLR을 위협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게임기가 됐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다양한 카메라 기능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 생각의 방식을 바꿔주는 제품이나 네. 또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서비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경험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조금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많은 경험을 해봐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익숙한 문화에서 좀 벗어나는 게 그 방법론이라고 익숙한 보는데, 문화에서 좀 벗어나 봐라. 예,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일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탈이 다시 이탈을 하게 되면 예, 레일로드에서 오늘 저도 기차 타고 왔는데 이탈을 하게 되면 상습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 여행을 다니는 거 또는 새로운 어딘가 낯선 환경을 접하는 거. 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 새로운 사람의 생각을 접하는 거. 또는 새로운 책을 보는 거. 또는 영화를 전혀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거기에 한번 몰입을 해보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탈 해다 보면 이탈이 되고. 네, 이탈이 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좀 개인적인 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렸을 적에 결코 좀 강의를 하면서 남들 앞에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었어요. 라고는 하는데 지금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예. 또 창업 전문가로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 예, 그런 직업이 주는 어떤 뭐 보람, 네. 어떤 그거에 대한 매력, 뭐 이런 것들이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네. 누군가의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네. 굉장히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다. 예.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면. 근데 이 강의라는 게 단순히 말로 할 수도 있고 네. 그게 글로서 표현되는 게 저는 이 책이라고 보고요. 근데 말로 하는 거는 일회성이지만 이걸 영상으로 어떻게 기록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누군가 불특정 다수지만 많이 본다든지 또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탈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면 이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걸 10년 전부터 해왔는데 또 그러한 생각에 동조를 해주는 많은 분들이 생기고 그분들이 지금 좋은 결과가 나고 지금 그분 중에는 교수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사업을 잘 하시는 분도 네. 있고 이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썩 말을 뭐 이렇게 재미있게 하거나 그건 아닌데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명강의를 정의를 하라면 저는 말 입술이나 이런 말의 화법에서 명강의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니다. 야, 아니다. 화법은 아니다. 생각이 명품이면 어떻게 보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컨텐츠가 명품이면 명강의가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제가 강의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는 별 이렇게 자신감을 못 느꼈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후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좋은 말이다. 여기에 동기부여가 돼서 박수를 쳐주니까 네. 오히려 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그렇군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보람을 느끼는 부분에 보람이 대해서 있습니다. 네, 말씀 예.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그 창업 생태학자라는 직업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문화 창업 카테고리들 중에서 네. 앞으로 좀 유망한 카테고리가 있어. 뭐 이런 네. 거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 관련해서 창업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붙이면은 네. 여러분이 것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카테고리를 자기화 시키면 그게 하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러한 창업이 되든 뭐가 되든
키워드를 한 3개 정도를 조합을 해서 조합을 해봐라. 네, 키워드를. 조합을 네. 해서 그게 내가 마음에 드는 키워드여야 되겠죠. 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앞에서 제가 강의를 좀 했었는데 그 강의할 때 내가 자란 환경에서 키워드를 얻을 수도 있고 환경 키워드. 예, 또는 내가 전공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다녔을 때 그 직장 경험 예. 그 다음에 나의 취미 네.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노력 요런 한 5개, 6개의 그 어떤 키워드를 살아온 삶 속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죠. 뽑아서 네. 그거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서 내가 없는 어떤 키워드 조합이 나왔다. 그럼 그게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누구도 주목받지 않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시대와 맞아떨어지면 네. 누군가가 네이버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구글에서 창업 생태학자 딱 치면은 제 이름은 모르지만은 그것을 기억하는 컴퓨터의 DB상에서는 저를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 되면 이게 나를 먹여 살리는 하나의 지식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좀 20, 30대 예. 또는 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네. 질문 드리는 부분인데 네. 책에 보면 창업의 경험이 취업에 유리하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넣으셨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논문을 하나 냈는데요. 네. 대학생의 창업 교육 지원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 논문을 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러한 논문이 없었습니다. 창업과 취업과의 그 연계성 관련해서 체계적인 정성화된 그런 논문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걸 내면서 느낀 거는 이 취업을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한 사람보다는 네. 프로젝트 베이스의 창업이 결국은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네. 대학교 학생으로서 내가 뭔가를 한번 팔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내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것을 해봤을 때 실패와는 상관없이 창업과는 상관없이 그 역량이 자기소개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기업 담당자가 봐서는 굉장히 그 사람의 진취성이라든지 혁신성이라든지 위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표현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취업이 잘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확실하군요. 네 확실하게 됩니다. 네. 그 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미래의 직업 특징에 네. 좀 미래 사회에 특히 더 필요한 역량들이 있어요라고 또 제시해 주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소통의 역량 뭐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예,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당연히 문화로 창업하다는 읽어야 되는 게 맞고 네, 맞습니다. 그 외에 음. 조금 더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굉장히 좋은 설명인데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AI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구분이 좀 됩니다. 네. AI가 하는 역량은 어떤 거냐면 복잡하면서도 판단을 요하면서 반복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분야가 어떤 게 있냐면 변호사, 의사, 네. 판사 아니면 회계사 이런 분야는 굉장히 복잡하면서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적 경험의 그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반복적으로 하죠. 네. 근데 여기에 창의성이 들어가면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회계에 창의성이 들어가면 분식 회계가 되고요. 의사분이 창의적으로 수술을 하면 사람이 의료사고가 나올 죽습니다. 수도 있고. 의료사고가 나고 판사가 창의적으로 판결을 하면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게 AI가 대신을 하고요. 그럼 우리는 복잡하며 반복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판단을 내리는데 여기에 창의적인 게 들어가는 것은 인간이 할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가 뭐냐면 새로운 지식은 많아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러한 지식들을 나의 브랜드 포지션 기반의 관점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그것을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남들은 이렇게 보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는 게 결국은 신문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시해주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는데 창의성 플러스 뭐가 있느냐, 누구나 당신이나 나나 인간적으로 같다는 전제하에서 소통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통 공감 능력의 대표적인 게 저는 BTS라고 봅니다. BTS. BTS가 방탄소년단. 네네. 예. 왜냐하면 이 BTS도 일반인으로서 그 데뷔 전에 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우리 팬덤, 아미들이 보고 같이 자라왔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데뷔를 하고 그리고 지금 유명해지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통 공감을 하는 저 친구도 나와 별반 없는데 저렇게 잘 되면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따라는 감정이입이 되고요. 네. 그걸 통해서 팬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똑같이 성장하는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을 때 결국은 앞으로 팬덤이 형성이 되고 그런 팬덤이 결국은 하나의 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질문 드릴 내용은 퍼스널 브랜딩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퍼스널 브랜딩 창업에 있어 예. 가장 좀 주안점이 되는 게 무엇이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퍼스널 브랜더이신지 예.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낸 이유가 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제가 그냥 말로만 나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제가 경험을 해보고 제가 롤 모델이 되고 그리고 저의 경험을 이 책에다 넣고 그랬을 때 소통 공감이 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퍼스널 브랜드로서 저희 브랜드는 창업 생태학자였는데 그 이전에 제가 기술에서 경영까지 해서 기술 경영 전문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책에도 기술 경영 전문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자. 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경험을 전수하자. 그게 저의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그걸 위해서는 한 3년에서 5년은 그러한 경험이 축적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 경험을 축적하려고 보니까 새로운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하려고 보다 보니까 할 데가 없어요. 누구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스스로 그 포지셔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창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창직을 스스로 셀프 인턴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키워드 한 3개 분야에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저는 미션과 비전인데 네. 그게 목적과 목표인데요. 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다 보면은 시간이 숙성을 시켜주고 네. 그러면 한 3년에서 5년 후에는 어떻게 보면 팬덤도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포지션을 기반으로 창직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또 제가 책을 읽다가 예. 좀 느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시청자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었는데 예. 56페이지에 보면 호서학원 설립자 네. 고 강석규 명예총장님 이야기가 있어요. 네. 95세 이제 신문에 좀 기고한 내용인데 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그 결과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고, 근데 그런 내가 30년이 지난 뒤 95세 그 말씀하시는 건데 네.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퇴직하고 자기가 30년간 더 살 수 있었다고 하면 네. 나 이렇게 안 살았을 건데 라는 그런 후회 말씀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교수님이 거기에 네. 대한 영감이 있으셨고 또 느낀 예. 바가 있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재작년에
그 제 강석규 우리 회장님을 네, 네. 이제 총장님이자 명예총장님, 예, 명예총장님이자 설립자인데 호수대 설립자세요. 네. 저는 이 호수대에 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40세까지는 일개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고 그리고 부장으로서 로봇을 설계하는 사람이었다가 네. 제가 어느 곳에서 이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나도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65세 정도에 은퇴했을 때 학교를 하나 설립해도 될 정도의 그런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예총장님이 67세에 넘어서 네. 호수대학교를 만들었어요. 만드셨군요. 예, 79년도에 67세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호수대학교를 만든 게 지금의 호수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95세 정도의 이런 내용을 했지만 사실은 100세가 넘게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후회를 한다고 하시지만 그 나이 때에 결국은 학교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지금 호수대학교가 한 40년 가까이 네. 이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네. 대학이 됐지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인생은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100세까지 한 30년에서 40년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한번 기여를 해볼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호스대 글로벌 창업대학원에 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수가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혜자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봉사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을 어떻게 살 건가를 이 호스대 글로벌 창업대학원에서 네. 좀 고민을 하게끔 만들고 제가 거기에 또 하나의 그 롤 모델로서 네. 많은 사람을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태평양의 중간에 떠 있는 하와이나 아니면 항공모함과 같은 그런 역할을 제가 네.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그 연금 중요하잖아요. 연금 그렇죠. 받으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는 이제 그 직업이 주는 의미 그런 네. 것들을 또 창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 가치 예.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도움받아서 진행할 수 그렇죠.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50대지만 인생이 있어가지고 전반기를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네. 이제 이 창업대학원에 오셔가지고 다시 50대 전후반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세 그 전후반으로 여기 와서 새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고 네. 또 여기서 내가 퍼스널 브랜드 포지셔닝에 보니까 한 두세 개는 나오는데 요 하나를 활용점정 같이 딱 완성했을 때 내가 뭔가 남과 완전히 차별화된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한 2년에서 한 5년을 투자를 해서 학위적으로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네. 그것을 제가 도와드리고 그렇게 되면 아주 그냥 나머지 50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거의 질문들이 이제 막바지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제 교수님, 네. 저자님의 뭐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어떻게 보면 그 나름의 미션, 비전, 예. 사명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하나 또 들으신 분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미션을 저희 미션은 예전에는 로봇의 의사였어요. 그래서 로봇을 개발하고 고치고 또 버전업 시키는 그런 의사였다면 지금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생 의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어떻게 보면 상담도 해드리고 해서 인생을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고 그래서 그런 인생 내비게이터로서 인생 내비게이터로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네. 저희 미션입니다. 네. 그리고 비전은 뭐냐면 학문적으로나 이 실생활에서나 두 개가 바퀴로서 이렇게 수레가 굴러가듯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균형적인 삶을 통해서 박사면서 기업적으로도 성공한 그런 성공 창업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건데 1차적 목표가 한 100명의 네. 기업적으로도 성공하면서도 박사이면서 대학 교수인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사람을 100명을 제가 육성하는 게 저희 1차적 비전입니다. 지금 몇 명까지 육성하셨어요? 지금 네.
정확하게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네, 네. 한 5명 정도 오, 되는 네. 것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 딱 첫 날개 부분이라나요? 여기에 스페셜 땡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참 많이 계세요. 감사할 분이 너무 많은데 예. 이 중에서 또 한 분에게 또 감사를 나누셔도 좋고 예. 또는 여기 못 담았지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분 있다고 하면 생각나는 분 있다고 하면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메시지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스페셜 땡스를 적게 된 게 원래는 이 란이 있어요. 자가 출판란에 네. 거기 있어서 전 적은 건데 네, 이제 적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지 제가 결코 똑똑하거나 이래서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 저에게 감사의 많은 네. 걸 준 거는 하나님인 것 같고요. 네. 예, 실제로 그런 겸손에서 오는 어떤 감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할 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 문화에 저도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새로운 걸 또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제가 결코 뭔가 똑똑하거나 현명해서 그렇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할 일이 많고 네. 근데 특히나 여기에 이제 보면은 제 와이프부터 네. 제 와이프가 사실 마음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타를 하고 2타를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하셔야 한 되니까. 50년 동안에 네. 제가 뭐 30대에 만났으니까 한 20년을 어떻게 보면 지켜봐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정신적으로 이러한 기반이 돼준 거는 저는 사실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의 좋은 주일에 그런 설교에서 저는 영감을 사실 많이 얻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같이 이렇게 따라주고 했던 그 제 주변에 마루타가 되어주신 지금 박사면서 교수면서 이런 박종옥 씨, 박종옥 씨를 비롯해서 네. 많은 분들이 박종욱 있습니다. 대표님, 네. 예, 박종욱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희 그 베드로가 돼서 저를 홍보해 줬기 때문에 인터넷 유튜브에 박남규 기술 경영 전문가 치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저를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준 거지 제가 올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리고 저희 지금 대학원에 저를 따라주신 그런 제자분들을 네. 그리고 제 대학원의 동기들 그래서 그 대학원의 동기분들한테 감사하다는 감사를 말. 드립니다. 네. 북쇼의 마지막 질문이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공통 질문입니다. 그 저자에게 있어서 네. 박남규 교수님께 있어서 북쇼란 저에게 북쇼란 인생의 첫 경험이다. 예.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 책을 내게 된 것은 네. 저는 10년 동안 여러 번의 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 몇 권의 책을 사실 압축한 게 이 문화창업 마케팅이고 네. 그 한 장 한 장이 사실은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 책을 그럼 왜 이렇게 냈느냐부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을 통해서 저는 퍼스널 브랜드 포지셔닝을 결론을 제가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저를 표현하는 모든 게 담겨 있고요. 그 생각을 처음 이렇게 공개하는 자리가 여기 북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북쇼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람이 북이다. 재능 기부 미디어 북쇼 14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